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큰 거는 없죠. 제가 어제 관점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사실 딱히 큰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요런 부분들이 좀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이사항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늘 영상 순서는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추후 관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지, 그리고 오늘은 저희 단톡방에서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던 손익비와 확률에 대해서 한번 혼동하시는 부분들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1, 2, 3번은 오늘은 좀 심플하게 가볼게요. 자, 일단 지난 관점, 큰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주봉이 갱신되면서 큰 관점을 한번 짚어드렸죠. A, B, C, D 2파의 수렴 중으로 진행 중으로 우선 메인 관점을 두고 보고 있다. 다른 관점들보다는 이걸 우선적으로 볼 테다. 그리고 지금 A, B, C, D D파 진행 중에 D파의 A파, B파, C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상단까진 가지 않겠나. 그래서 떨롱 위주로 상방을 우선적으로 매수 롱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얕은 눌림이 나오고 또 한 방 쐈고, 그리고 걸릴 만한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 추세선 근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추세선 돌파했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관점은 A, B, C, D파 진행 중이고 2파 후 3수 후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A, B, C의 형태로 이게 535로 나오든 335로 나오든 어쨌든 이 상단까지는 우선적으로 눌림의 롱을 보는 위주로 보겠다라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뀐 게 없죠, 큰 틀에서는. 자, 그리고 세부 파동으로 들어가 보면 매매 대응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롱 위주로 보는 게 맞았어요. 근데 여기 1대1 자리 정도랑 1대1 자리 좀 넘은 정도의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걸리는 자리 2번 정도의 쇼트라이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1대1 자리에서 생로스 나갔고, 두 번째는 반입반본 하고 잤는데 터졌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쯤에서 쇼 때려놓고, 여기 지금 요렇게 되돌림 준 자리에서 제가 쇼 때렸고 반익하고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지금 저점이 지금 깨진다면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빠져서 덜 빠지든, 혹은 여기에서 지지받다가 깨져서 쭉 빠지고 이게 A파, B파, C파 이렇게 빠져서 여기에 대한 되돌림을 주든, 일단은 한 파동이 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일하게 어딘가에 눌릴 자리가 나올 텐데, 이 범위 내에서 눌리는 형태나 눌림의 지지 매물대 다른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여기에서 이런 추세가 있겠죠. 이런 추세쯤, 그 다음에 매물대 겹치는 자리, 또 추세랑 매물대 겹치는 자리, 이런 자리들 보고 롱트라이 위주로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매매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관점도 결국은 떨렁떨렁 하는 흐름으로 떨어지면 롱을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오늘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중요한 개념은 손익비와 확률입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는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거나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단톡방에서도 사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걸로 인해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손익비와 확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저는 손익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것보다 손익비를 더 중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단타 위주 혹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지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고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야, 너는 큰 흐름에서,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야, 너는 여기서
하단부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왜 자꾸 바닥에서 롱을 치는 매매를 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혹은 지금 상황에서 떨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떨어지면 롱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왜 자꾸 숏을 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확률과 손익비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잘못 혼동해서 생각했을 때 제 브리핑이 되었든 다른 분들의 관점이 되었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다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손익비가 있고요. 그리고 확률이 있습니다. 손익비와 확률은 항상 같은 방향을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손익비적 매매는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확률적으로 롱이 높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익비도 무조건 롱이 좋을까요?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지 않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롱이 높을 때에 손익비도 롱이 좋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같을 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베스트의 매매는 손익비도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롱이 높을 때 롱 방향의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매번 이런 자리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의 입장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손익비와 확률이 동일한 방향을 동치되지 않을 때에도 매매를 해야 해요. 그럴 때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손익비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더 돌려보세요. 이걸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확률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정추세를 얘기합니다. 여기의 상황이었다면, 자, 여기의 상황이었다고 봅시다. 자, 리플레이로 볼까요? 제가 유료를 쓰기 때문에 유료의 기능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상태. 자, 여기의 상태에 와 있다고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확률은 뭐가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은 롱이 높을까요? 숏이 높을까요? 확률은 추세 추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숏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조는 정식적인 기조와 높은 확률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숏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럼 숏을 잡는 게 맞을까요? 이 자리에서 숏을 잡는 게 맞느냐? 확률적으로 숏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을 잡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대부분 확인 매매 추세 추종하세요 라고 했을 때 초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추세가 하방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숏 잡을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죠? 고점에서 제가 롱 탔더니 고점이고 숏 탔더니 저점이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확률과 손익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자리는 하방 추세를 깨지 않았고 하방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숏이 유리합니다. 그죠? 써볼게요. 확률적으로는 숏이 유리해요. 근데 손익비 면에서는 롱이 유리해요. 왜? 여기에서 만약에 숏을 탄다고 하면 숏의 손절 라인은 어디예요? 명확한 컨펌의 숏 손절 라인은 이 정도예요. 그죠? 혹은 하락 추세선을 그어두고 이 하락 추세선이 돌파하는 자리가 숏의 손절 자리예요. 그죠? 근데 정추세가 숏이지만 롱을 받는다고 하면 롱의 손절 자리는 요만큼이에요. 기대값은 최소한 전고점, 저항 자리 1대1 이상 나오죠. 계산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고 손해도 적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확률은 숏으로 더 높은데 손익비는 이 자리에는 롱이 더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으냐? 아까 말한 불일치한다. 확률은 숏이 높은데 손익비는 롱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베스트의 구간은 어디예요? 확률과 손익비가 아까 말했듯이 동일해지는 구간. 어떤 자리? 내려왔다가 반등을 줘서 손익비 판단이 되고, 혹은 우리가 뭐 지지저항과 매물대 기준으로 본다면 손익비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익이 이렇게, 적어도 이익 이만큼,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손해 요만큼, 익절 요만큼, 최대 기대값 하방까지 이만큼. 이해되셨죠? 이 손익비 개념, 이게 손익비잖아요. 손익비가 좋고 손익비적으로도 하방이고 확률적으로도 추세 추정으로 하방으로 보고 있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확률과 손익비가 일치되는 가장 베스트의 자리는 결국은 숏을 타더라도 확률적으로 숏이 높아. 그래서 나는 숏을 위주로 타야겠어 라고 하면 기다렸다 반등의 숏을 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는 손익비와 그다음에 확률이 동일시 되는 자리, 가장 베스트의 자리. 근데 우리가 이런 베스트 자리를 기다리다 이 찰나를 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 잘 잡기 어렵다. 그죠? 그리고 저 같은 단타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이 구간을 먹어야지,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올지 이틀 만에 올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과 손익비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손익비 개념을 우선적으로 두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정리가 안 되면,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모든 사람들의 관점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도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정추세 확률적으로 높은 방향성은 롱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롱을 치기는 불리하다. 그죠? 손익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숏을 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과 손익비의 방향은 다르지만 이거를 기다렸다가 손익비와 여기 뭐 매물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떨어졌다 봅시다. 그러면 손익비, 여기 제가 그것도 매물대가 있고 지지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꺾인 거 보고 요만큼 손절, 다음 파동 올라가는 이만큼 수익, 혹은 전고점 되돌림 자리 파악해서 뭐 요런 자리, 그러면 그렇게만 잡아도 1대 한 6, 7, 8 혹은 1대 10 정도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확률과 손익비가 같은 방향을 하는 가장 베스트, 이 베스트 자리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확률과 손익비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는 확률과 손익비가 동등한 방향을 가리키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방향은 숏인데도 왜 자꾸 롱치냐, 혹은 정방향은 롱인데 왜 자꾸 숏치냐에 대한 혼란이 오실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추세가 롱인 거 맞아. 근데 확률적으로 손익비적으로 나는 숏이 더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숏 치는 거야 인 거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보자고요. 확률 손익비, 확률 손익비, 이거를 자 봅시다.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확률과 손익비와 같을 때, 확률과 손익비가 다를 때,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확률과 손익비가 같을 때, 확률과 손익비가 다를 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시드, 배율,
이때 힘을 줘야 되겠어요? 이때 힘을 줘야겠어요? 당연히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영상을 찍을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 저 본매매 모드이냐 혹은 단타의 모드이냐. 제가 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더 작은 범위의 단타냐 혹은 본 매매를 하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확률과 손익비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면 베스트라 그랬죠. 이럴 때는 본시드로 합니다. 본시드의 비중과 본시드의 배율로 조금 비교적 고배율을 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과 손익비가 다른 방향을 가리켜요. 그러면 베스트가 아니잖아요. 차선책인 거죠. 차선에 좋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드도 좀 줄이고 배율도 좀 줄여요. 그리고 단타 모드로 짧게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확률과 손익비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내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셨겠죠?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자, 우선 확률과 손익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한다. 확률과 손익비는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왜 그런 게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위에 앞에 설명드린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확률과 손익비가 다를 때의 매매 방식과 그다음 확률과 손익비의 방향이 같을 때의 매매 방식은 달라야 한다. 얘와 얘는 A와 B로 달라야 한다. 이걸 인지해야 하고, 인지함으로써 다른 전략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한 번 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맞춰보자면, 제가 여기에서 숏 진입할 때 풀시드 풀배율 제가 원래 본매매 하듯이 진입했냐? 그거 아니다. 그럼 언제 들어갈 거냐라고 하면, 제가 기준에서 놀림이 예쁘게 나오고 받을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는 본시드 매매로 본격적인 매매를 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의 좀 중요했던 내용, 저희가 이제 방에다가 좀 강의해드렸던 내용과 좀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뭐 솔직히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한 가치는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뻔한 소리 하냐, 뭐 쓸데없는 소리 시간 아깝게 저렇게 하냐라고 하시면, 뭐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숙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요소들을 하나씩 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또 빼와서 영상을 찍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죠. 트렌드 무빙에 대한 거, 손익비에 대한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와 확률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략적인 시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방에서는 진짜 자주 말씀드리고 매번 뭐 어떤 매매 팁이나 정리 정도는 개념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영상으로 매번 찍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방에 좀 와주시면 더 배울 게 많겠죠. 배울 게 많고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내용에 대한 화제들을 좀 던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도 있고 텔레그램 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관점의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방 참여를 조금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최근에 쓰고 있는 지표 또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교육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지표 사인에서도 요번에도 기존의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지표와, 그러니까 메인 시그널과 그 다음에 변동성 감지 포인트가 둘 다 떴을 때에는 반익 자리는 나오더라.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지금 지표가 떠 있으니 눌림 자리가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 어느 정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가는 어떤 관점을 내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자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딱 필요한 곳에서만 지표 띄워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표들도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표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저희 방에 오시면은 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저랑 커쇼 형이라고 저보다 좀 실력이 좀 좋은 진짜 잘하는 형이,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엄청 잘 알려주고 딥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그 둘이서 4주간 보통 강의합니다. 요 강의들도 저희가 다시 또 기수가 돌아오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늦게 오셔서도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방에 오셔서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기다려서 매매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눌롱 자리를 보면 되니까. 아까 말했던 확률과 손익비가 동등한 방향을 가리키는 자리를 기다리면 또 괜찮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단타 먹을만 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대응해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또 중요하죠. 이 매물대 깨지는 자리 이미 깨진 것 같긴 한데, 깨져서 굳는지 보고 여기 낮춰지면 그러면 뭐 ABC도 그려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ABC 나왔다가 반등 줄 때 제대로 못 주면 또 한 발 더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긴 영상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